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식사는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네.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순대가 먹고 싶었는데. 아, 순대국이, 그래요? 네. 아. 뭔가 더운 날에 더 뭔가 뜨거운 게 가끔 먹고 싶은 날이 있어. 그게 오늘이었군요. 네. 지금 둘 다 땀에 쩔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 심지어 이제 세보살님이 너무 더워져요. 아, 저는 지금 기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희는 기름 부자 오늘 컨셉은 네,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 분을 초대를 해드렸는데요. 자기소개를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백진주라고 하고요. 재작년에 혼자라는 마련의 에세이를 냈고 이번에 신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간은 어스름한 아침을 밝히는 건이라는 출근길 산문집을 냈습니다. 네, 백진주 작가님, 네, 환영합니다. 네, 약간 얼어 계시는데, 네. 첫 번째는 한슬기 작가님이셨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어땠나요? 재밌게 봤고요. 특히 셸리 작가님의 이상형에 대해서 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형 오늘 뭔가 이상형 이야기할 것 같나요? 제가 좀 겁정이 많네요. 연애 얘기는 약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네. 좀 걱정이 돼요. 네, 오늘 그래서 쪽지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연애 이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더 많기를 바라면서 뭐 이것도 이게 작가님이 뽑는 거니까 그래서 라디오의 서재를 진행하고 제가 한동안 책방을 비우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쪽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지? 해가지고 아마 오늘 또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쌓여있는 것만 봐도 뭔가 꼬깃꼬깃 접어놓은 그 종이의 모양이 다 달라서 그쵸. 뭔가 이걸 보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접었을까 좀 독특하게 접혀있는 것도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접혀있죠. 꼬깃꼬깃도 있고 그쵸? 학 모양으로 학 모양, 네. 그렇죠. 뭔가 뽑아달라고 그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세고 FM 라디오의 서재는 5가지의 쪽지 질문을 뽑아서 작가님이 이제 편하게 이제 사연자들의 이제 사연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식은 작가님이 뽑아서 주시면 제가 읽어드려요. 그럼 작가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지금 통을 꺼냈고요. 한번 섞어줘야 들리시나요? 네. 또 이러면 안 돼. 네. 자, 첫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첫 번째 질문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표정이 근데 되게 슬픈 질문이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잊으려 노력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마음에 데리고 살아가나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정말 아픈 이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작가님은 있나요? 그런 저요? 잊히지 않는 사람. 근데 잊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미련이 남아서 잊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아쉽게 헤어지거나 뭔가 시험스럽게 이렇게 털털 털어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별에 대해서 되게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게 약간 미련 같은 그런 건 슬픈 미련이든 아쉬움의 미련이든 뭐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싶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야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미련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어떡해요?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계속 남는데 안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안고 살면 될까요? 근데 이것도 정말 약간 형식적인 말이긴 한데 시간이 답이다. 예. 네.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1년 이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매번 새로운 만남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있고 또 거기서 또 헤어지는 인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상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련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그 미련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오히려 자꾸 시간이 쌓이면 이게 덮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맞아요. 새로운 기억들로 덮여져서 맞아요. 기억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미련의 그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남아들 수밖에 없는 그걸 쌓고 약간 지층 쌓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점점 높여가면서 맞아요. 저도 최근에 카카오 프로필 한번 싹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다 했는데 정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50% 이상인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저랑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뭔가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텐데 너무 기억이 안 나고 다 초면인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 삭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람이란 금방 잊을 수 있는 거구나. 맞아. 그래서 저희 가끔 막 추억 떠오를 때 걔 이름이 뭐였지? 걔 김씨 뭐였는데? 맞아. 걔가 영이 들어갔는데? 막 이러면서 이름조차 얼굴에 뭔가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추억 같은 걸 많이 만들면서 덮어가는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 이분도 아마 이제 어느 순간은 내가 얼굴만 어렴풋 생각나고 걔가 김씨였나 이씨였나 하는 그런 순간이 누구지? 오지 않을까. 네, 굳이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고 그냥 천천히 받아들이고 어떤 미련 남았는지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생은 반복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힘내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재밌죠? 네.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뽑아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세고소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표가 있는데 혹시 우표에 어울리는 편지지도 판매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편지 쓰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신 손님이 적어주셨는데 일단 제가 빠르게 답을 하자면 편지지를 입고를 해놨어요. 혹시 편지를 쓰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편지지도 구매하시면 되고요. 편지 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서 답장 쓰기 모임이라고 있기 때문에 네, 문토의 새벽고양이를 검색해주세요. 작가님한테 제가 질문을 즉석으로 해보자면 최근에 편지를 쓰신 적 있나요? 최근에요? 최근에 정말 짧은 글 같은 편지를 쓴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간도서를 보낼 때 지인들이 사주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써서 보내주는데 그게 또 이제 이런 신간도서가 나왔다고 알리잖아요. 지인들한테 알리면 거기서 유독 매번 사주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관심 없고 뭐 사주는 거 가지고 그런 뭐 저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다르거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사주고 읽어주는 그 행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쵸. 네, 그 자체가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글을 읽는다는 게 시간을 자기 시간을 쓴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짤막하게 이제 편지를 썼고 이제 최근에 쓴 편지는 네, 신간을 구매해준 지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로 쓰나요? 그럼 안에 들어간 내용이 그냥 고맙고 이제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소소한 추억 같은 거 살짝 꺼내고 이제 앞으로도 좋은 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응원해줘서 고맙다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나요? 네, 답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 마음을 전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맞아요. 가끔 새고서림도 책 입고 받을 때 작가님들이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알거든요. 그 손편지에 대한 좀 감동?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일하는데 뒤편에 다 붙여놨어요. 좀 보이시나요? 저기 편지들이구나. 네, 맞아요. 편지들 오면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게 좀 소중하더라고요. 버리기가. 그래서 네, 저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손글씨는 참 귀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자, 세 번째. 네, 뽑아주세요. 이거 네. 이번에는 이거 자꾸 하나 더 뽑을까요? 네. 와, 질문이 3개나 되네요. 일단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좋은 거리일까? 인간관계 어디까지가 좋은 거리일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신다는 게 엄청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맞아요. 거리가 얼마만큼인 거를 항상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좀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마냥 모르는 어린 20대 초반? 그럴 때는 그냥 막 마음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뭐든 진심이었고 항상 뭐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퍼주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는 것만큼 어느 정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방적인 그런 일방 통행은 한 사람한테는 참 큰 상처를 주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내가 준 만큼 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도 선의를 베풀거나 어느 정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좀 가깝게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사람도 그냥 성의 정도 표시하고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게 느껴진다면 그냥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방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만큼 다 받을 수는 없어도 맞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네,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 뭐 쟤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그냥 의미 없이 흘러버리면 그러면 참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그게 참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냐는 제가 어느 정도로 좀 받을 수 있는 거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가까운 관계여도 저도 되도록이면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소한 게 맞아요. 사소한 거. 사소한 네. 그쵸.
사소한 거에 또 많이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저요? 네. 그렇죠.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냥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네. 오늘 남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달달하네요. 작가님 결혼하신 지 1년 되셨죠? 신혼 네. 이게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상대방의 진심을 전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는. 그렇죠. 말의 힘이 또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러면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린 왜 늘 화가 많을까? 예. 화가 많을까? 최근에 어떤 화를 내는지가 또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요? 화가 많으세요? 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 빨리 사그라들어요. 그냥 순간 이렇게 욱하고. 그냥 훅 오다가 기분 나빠 딱 오다가 그냥 좀 고개 돌리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화를 굳이 그 참을 필요는 있나 싶기도 하고요. 뭔가 건강하게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하게 왜 화가 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어떤 사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뭐 그런 이유를 알면 좀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분노같이 좀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감정은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금방 해소되는 감정이거든요. 네, 굳이 그거를 질질 끌고 가서 이걸 더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늘 감정이 사람을 앞서는 게 문제죠. 저 오늘 무슨 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 이유가 화를 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화를 내서 달라질 것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말 듣고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라도 생각을 하고 인간이 화가 맞는 이유는 인간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냥 넘긴 사람도 있고 그 화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막 감출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좀 너무 가격하지만 않으면 그게 나쁜 쪽으로 방향으로만 가지 않으면 어쨌든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화났어. 난 이런 상태야라는 거를 하나로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또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는 말자. 좀 원인 파악하고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뭐 그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저도 화는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늘 저도 화가 많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혼자 좀 앓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의 세 번째 질문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이유.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시구나. 인생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되게 어려운 질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이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이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이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시로 어떤 걸 들면 예시로 뭔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네, 이 질문은 댓글로 부연 설명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뭔가 이 명쾌하게 나오기가 힘들죠? 네. 자, 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자, 네 번째 쪽지입니다. 네. 오. 사랑한다는 말이 제겐 너무 무거워요. 언제쯤 마음 편히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 오늘 질문은 어려운데요. 철학적이고 무겁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약간 후회가 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제가 너무 무거워요. 언제쯤 마음 편히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랑한다는 말에 무게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무겁다고 느끼는 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지 않을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이 사연자분이랑 거의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이거 싫어, 이거 좋아가 되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걸 내 안에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든 말. 그러니까 무겁죠, 그만큼.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도 나도 똑같이 사랑해라는 말을 건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제가 이분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볍게 생각해서 뭐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언제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인 거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근데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긴 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그 적이 있어서 그거를 잠시 떠올려 봤거든요. 그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는 그때만 어버이날에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무겁죠. 입이 참 안 떨어지는 그 그쵸, 말이. 뭔가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그죠. 그게 꺼낸다시네요. 좀 너무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무거운 것 같기도 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온 마음을 정말 다해서 너무 아끼고 너무 애틋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무겁게 이제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나 앞세워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겁긴 해도 꼭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오는 그 감정도 참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아니면 이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3번 이상 말하기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익숙해지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꽃을 봐도 꽃 너무 예쁘네,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하루에 3번 너무 좋은데. 네, 그렇게 약간 감사일기 쓰듯이. 그쵸. 네, 사랑일기. 오늘 내가 사랑한 것들 해서 3가지 딱 골라가지고 오늘 나는 나무를 사랑했어, 하늘을 사랑했어. 그쵸. 네. 나를 사랑했을 네, 수도 나를 있고 사랑했어. 그걸 입 밖으로 한번 내뱉는 연습을 해본다면 덜 무겁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좋은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도 닳진 않으니까요. 그쵸. 네,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더 말이죠. 가벼워지는 말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쪽지를
뽑아볼까요? 네. 아이고, 마지막 쪽지입니다. 오호. 꼭 봐야 할 영화, 인생 영화로 추천할 영화는 무엇일까요? 인생 영화. 영화 좋아하시나요, 일단? 저요? 네, 저는 어. 영화 좋아해요. 영화 잘 보는 편인데요. 인생 영화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기는 한데 어거스트 러시라고. 저 그거 진짜 아세요? 좋아요. 거기 네. 그 아버지 역할로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아일랜드를 갔죠. 아 진짜? 아니 그렇게 그런 연관성이. 그 어거스트 러시부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 어거스트 러시는 명작입니다. 진짜. 저는 그거 중학교 때 음악 수업 때 선생님이 틀어주셨거든요. 그 뒤로 제 인생 영화가 돼서 진짜 1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진짜 저도 네. 진짜 애기가 막 그 천재잖아요. 네, 맞아. 음악 천재. 음악 천재고 네. 아버지가 기타리스트. 밴드 네. 뭐 그런 기타리스트고 엄마가 맞아요. 클래식 첼로인가 첼로리스트였는데 둘이 하룻밤에 그걸로 애가 생겨서 근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가지고 근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마 애기 엄마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인생을 위해서 맞아요. 이 아들을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는데 맞아요. 이제 이 아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찾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음악으로서 찾는 맞아요. 천재의 아이였죠. 맞아요. 결국 음악으로 새 가족이 맞아요. 만났잖아요. 근데 네. 그 장면도 너무 음악이 그거 아세요? 그거 여러 보니까 느낀 게 그 점점 고조가 되고 그런 게 고조될 때마다 이제 찾아가는 그 콘서트장으로 막 아빠나 아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그때 음악이 제일 고조되는 음악이에요.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되게 비트가 빨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딱 만날 때 자 이렇게 그 전율이 있어요. 그거는 배경음악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그 영화가 OST가 정말 장난 아닌 정말 게 그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불렀던 노래들이 진짜 저는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 막 길거리에서 부르고 뭔가 그 밴드에서 부르고 한 노래들이 다 명곡들이어가지고 한때 저의 그쵸. 역시 잘하시는군요. 제가 또 그쵸. 근데 최근에 그 애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충격. 그 16세를 넘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도 배우를 하시는데 그 무슨 넷플릭스인가 무슨 네. 의사 역할 같은 거를 그 애기가 한번 의사가 돼서 근데 얼굴이 남아 있는데 잘 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그때 추억으로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어거스트 맞아요. 그 이미지로 기억하는 그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도 아마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쵸. 세월이 참 그게 정말 오래된 영화예요. 진짜 맞아요. 네. 저도 엄청 진짜 오래된 영화예요. 맞아요. 한 10년은 넘었죠? 네 맞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제 여태 명작으로 꼽을 수 있는 영화다. 인생 영화다. 저희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빵빵한 그 음량, 음질 맞아요. 딱 세팅을 해놓고 정말 그 음악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가 진짜. 없죠. 그 기타 칠 때 그 피아노도 치고 정말 다양한 악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과 그런 대중음악이 뭔가 조화롭게 뭔가 맞아요.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저 이게 급작스럽게 하는 거라. 그쵸.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약간 좀 질문에 그렇게 시원스러운 대답도 하지 못한 것 같고 약간 좀 중구난방하진 않았나라는 걱정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가볍게 재밌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이번에 신작 나온 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목이 어스름한 아침을 밝히는 건.
네. 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책인가요? 제가 출근길에서 본 장면들을 좀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산문집으로 이제 출판을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출근길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만 다니잖아요. 저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 길에서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뭐 타인의 모습이나 뭐 풍경이나 아니면 좀 달라진 저를 발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모았고요. 제가 뭐 비하인드 같은 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실제로 출근하기 1시간 전에 카페에 가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하나둘씩 써서 이렇게 엮은 겁니다. 아, 쉽지 않아요. 출근 1시간 전에 카페에 가서 글 작업한다는 거는 와, 현대인으로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카페가 정말 여유로워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분위기라서 또 오히려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런 출근하기 전에 가는 카페를 선호합니다. 요즘도 책 내고 나서도 계속 가시나요? 네, 계속 가고 있고 저는 꾸준히 계속 글을 쓰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좀 습관되게 이 시간에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저만의 약속을 해서 네, 글을 쓰거나 글이 안 떠오르면 뭐 그림을 끌적거리거나 그러면서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책 안에 그림도 이번에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직접 다 그리신 거죠. 네네, 약간 서툰 실력으로. 아니 그때 봤는데 서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림을 꽤 그리시는 분이신가 이랬죠. 되게 제가 뭔가 이렇게 심플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 그림도 사실 그때 출근길에 본 장면을 보고 바로 카페 가서 그린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맨 뒤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비 내리는 날에 물 웅덩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나무가 비치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산을 써서 고개를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는데 이 웅덩이로 나무도 볼 수 있고 물의 그 빗물의 리듬도 볼 수 있고 정말 재밌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걸 좋아해서 이거를 꼭 남겨야겠다 해서 출근길에 보고 바로 이제 카페에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남긴 기록이에요. 작가님이 그럼 뽑으시는 작가님이 이 책에 이 문장 진짜 잘 썼다 있나요? 이 문장 잘 썼냐고? 갑자기 그냥 저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집 표지에 적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목적지는 다를 테지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향한다. 고단한 출근길 끝에는 일구어야 하는 삶이 있으므로 가끔은 발이 부딪히거나 가방이 스치면서 서로의 존재의 안부를 전한다. 보이지 않는 동지애를 느끼며 그들 속으로 휩쓸려 간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발을 맞추며 살아간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너무 진짜 딱 그 출근길에서 바라봤던 그 문장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간에 나오셨으니 또 열심히 홍보를 하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올릴 때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새고소림을 통해서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랑 같이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6월 1일이에요. 오늘 녹화한 날이. 근데 이제 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정말 좋은 추억을 쌓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번 기회로도 계속 앞으로도 글 쓰고 글로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글로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글 쓰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와주셔가지고